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대박 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느덧 4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저도 용기 내서 보내게 되었어요. 저의 유년 시절은 다행히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큰 굴곡 없이 감사하게도 무난한 가정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지방대학교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셨고 저도 공부하는 걸 재미있어 했는데 남들과는 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미술과 신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특히 고대 미술 연구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오래된 역사에서 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숨겨진 무언가를 찾을 때 오는 희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한국보다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외로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직진하는 타입이라 일단 가서 부딪혀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유학길을 오르게 되었죠. 다행히 좋은 하숙집을 만났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비가 있었어요. 의외로 물갈이 때문에 계속 토하고 머리가 아파서 꽤나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근처에 한인마트가 있어서 가보니 한국마트랑 똑같이 진짜 잘 되어 있어서 고추장이랑 김치를 사서 볶음밥이랑 찌개 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혼자 생활을 해서 그런가 좀 우울증 좀 비슷한 게 왔어요. 제가 영어가 좀 서툴다 보니 아무래도 유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동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일부러 한국 사람들과 좀 얘기하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터놓고 교류하고 싶어서 한인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어요. 거기서 머무는 여행객들은 다 같이 저녁이나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이것저것 자기소개도 하고 거기서 봤던 것들과 정보들을 교류하게 되는데 우연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 포함해서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 자기도 그 미술 관심 있다고 한 남자와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고대 미술 건축으로 책 보는 걸 좋아하고 특히 건축가 가우디에 대한 찬사를 막 하는데 저도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라 진짜 오랜만에 쉬지도 않고 쉴 새 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밤마다 우리는 만나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죠. 그분도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더 반가웠고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 진짜 혼자 올 때 젊은 친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은 또래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했고 마지막 여행으로 떠나는 날 저에게 채림씨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어요. 기회되면 한국 가서 봬요. 라며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남자한테 받은 건 너무 오랜만이라 주책맞게 얼굴이 발그스레해지고 심장이 쿵쾅댔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유학길에 오르던 중 간헐적으로 그날이 안 됐는데도 출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때가 있다고 인터넷에서 나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 병원에 급하게 가게 됐고 자궁근종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결국 저는 다 접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몸이 안 좋아서 들어오게 되니 좀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큐레이터 경력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신감도 그렇게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벽 보고 쉬는 내내 생각나는 건 유럽에서 만난 그 남자였어요. 제리마, 너 괜찮니? 얘가 왜 이렇게 멍해졌어?
무슨 걱정 있니? 라고 하면서 엄마가 걱정해 주시면서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가락 뜨는데도 제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터벅터벅 방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있는 배낭 속에서 꼬리한 냄새가 날 정도로 구겨진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리고 그날 저녁 카톡을 보냈어요. 윤지 씨, 잘 지내죠? 저 채림이에요. 라고 보냈고 메시지를 본 것 같은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잘 지내냐고 만나자고 하길래 집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뭐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같은 동네 살고 있는 걸 얼핏 얘기했더라고요. 아,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얼떨결에 급만남을 했고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결혼도 안 했고 알고 보니 의사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 말했는데 어디가 아픈지 너무 캐묻길래 말 안 하려는데 너무 물어봐서 민망하면 무릅쓰고 말했더니 작은 근종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잘 케어하고 약 먹으면 될 거라고 하면서 저를 다독여줬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병원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놀러 오라길래 찾아갔더니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예약을 해뒀더라고요. 미슐랭급으로 유명한 음식점이었고 그렇게 식사는 시작됐어요. 우리는 여행 중에 만나서 그런지 아주 편하게 와인잔을 들면서 모든 얘기가 즐거웠고 와인을 꽤 먹다 보니 둘 다 취기가 점점 오르는데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윤재 씨는 저 용기 내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 사실 계속 채림 씨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유학생활 하신다고 해서 표현 못한 것 뿐이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괜찮은 남자예요. 우리 만날래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 여유있게 즐기면서 또는 자유롭게 골드미스처럼 사는 게 꿈이었는데 영화처럼 만난 이 남자와 얘기할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지 이런 인연이 있을까 싶어 저도 그러자고 했더니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둘 다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좀 하게 되었고 저에게 자기 일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며 바로 앞에 기도해서 늦은 밤 병원으로 절 데려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구경시켜 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절 안아줬어요. 속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티 안 내려고 숨죽이고 있었는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진하게 진료실에서 첫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반짝거리는 조명이 창가를 비췄고 평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뜨거운 밤을 서로를 느끼게 되었어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마치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도 너무 좋아했고요. 제 안에서 숨기고 있던 게 폭발된 것처럼 무언가의 환희로 둘러싸였고 저희 관계는 더욱더 깊어져 속 깊은 대화들로 이어졌어요. 특히 그이가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해서 맞춰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좀 취향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면서 놀리기도 했죠. 몇 번은 이래도 되나 싶어서 그만하려 했는데 문제 없다면서 괜찮다면서 힘으로 저를 꽉 앉으라 하면서 안심시키더라고요. 사실 저도 평생 모르고 살 뻔했던 오르가즘이란 걸 그이 덕분에 느끼게 되었고 진료 보는 척하고 들어가 관계를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이도 뭔가 절제된 공간 속에서 하니 중독성 있는 야릇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비밀스러웠고 아무한테는 얘기 못할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네요. 그렇게 저희는 속궁합도 잘 맞았고 서로 나이가 있는 터라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8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들께도 생각지도 못한 혼인에 반가워하셨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 훌륭한 의사 사위 두었다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양반집 집안에다가 교수까지 하셔서 명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더 아끼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저를 구제해줬다고 생각하신다면서 병원 하나를 차려주셨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 집안은 여유 있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페이닥터로 일해서 돈을 모아 지분을 넣어 병원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병원을 차려준다고 하니 저도 너무 감사했고 남편도 앞으로 입신양명하며 저를 보필하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동네에 적당한 가정의학과를 오픈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신규 손님이 많아지게 돼서 주말 되면 예약 손님들을 꽉 들어찼어요. 병원이 바쁘다 보니 저도 도울 겸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땄고 저는 카운터를 보게 되었어요. 병원이 정말 잘 되다 보니 남편에게 확장할 생각 없냐며 선후배들이 연락이 왔고 술자리가 그렇게 많아져 제약사들의 접대 자리도 잦게 되었어요. 하루는 늦은 술자리에서 만취해서 집에 왔는데 저에게 너무 고마운데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 조금만 일찍 만나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얼버무리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카톡을 몰래 보니 거래처 사람이 오늘 진하게 모시겠다고 주소를 보냈는데 없어졌어요. 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문자를 보니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다음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생태땅을 끓여줬더니 글쎄 한 숟갈 뜨더니 막 울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성공한 것도 장인어른 덕분인데 자기가 여자들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면서 병원 학장권도 있고 해서 간 거라며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밤새 마음이 타들어갔는데 솔직하게 털어버리니 저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저는 카운터에서 남편은 진료실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연애 초에 늘 얘기하던 미술관에 대한 얘기는 할 여유도 없이 휴지 뽑듯 계속 병원에서는 현금을 뽑아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주위에서는 건물 몇 채 올라갔는지 아는데 이상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남편이 같은 병원장들을 만나 체면에 맞게 다녀야 한다며 골프를 배우고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 병원 장비들 감가상각은 생각 안 하고 지출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이상한 소문 하나를 동네 아주머니들이 쏙떡대며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연지 엄마, 그 소문 들었어? 요 건물에 있는 병원 있잖아. 거기 말빨 좋은 원장. 아니 글쎄 동네 여자랑 바람이 났다네. 별일이 다 있지. 라는데 놀랐던 건 가정의학과가 동네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바로 저희 병원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꽉 채웠고 이 남자 어떻게 만났는데 나한테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병원 얘기는 아니라 생각됐고 집에 가니 여느 때와 똑같이 남편이 고생했다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이 남자 결혼한 이후로 쭉 한 번도 빠짐없이
팔베개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소문 하나 잘못 들어서 마음 흔들릴 내가 아니지 생각했어요. 그날은 특히나 남편이 병원 공사 마무리되면 바람 쐬러 여행 다녀오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라며 그 다음날 똑같이 카운터를 봤어요. 한 번은 간호사 대신 제가 직접 전해줄 서류가 있어서 진료 끝나자마자 들어갔는데 남편이 약간 당황해하더니 밖에 바쁘지? 라며 입술을 쓱 닦더라고요. 그런데 흰 가운에 여자 립스틱 같은 게 어깨 쪽에 묻어있길래 저도 모르게 약간 쏘아붙이며 이거 뭐야? 라고 했어요. 남편은 또 약간 주춤하면서 이거 진료보다 환자가 누워있는데 어지럽다고 못 일어나서 일으키다 묻은 것 같아. 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모습이 내심 마음에 걸렸고 자리로 돌아가 방금 다녀간 환자 차트를 봤어요. 빈혈과 혈압이 있는 환자고 30대 중후반 여성이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 약들이기에 자주 병원에 왔던 기록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일주일에 3번이나 왔다 간 흔적이 있었고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또 그 여자가 왔고 진료실에 꽤 오래 있다가 나왔는데 치마가 올라갔는지 쓱 하고 내리더니 처방전도 안 받고 가더라고요. 뭐지? 싶었고 다음에 방문할 때 유심히 관찰했는데 또 남편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립스틱이 다 지워져 있는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환자분 진단서 가져가세요 했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종이만 휙 받고 후다닥 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여자의 직감이 날카롭게 들었습니다. 그 환자가 다녀간 날엔 항상 남편은 저녁 약속 있다며 병원 마무리 잘 부탁한다고 하고 나가고 하루 이틀 체크해봤더니 그 여자랑 남편 사이에 뭔가 있는 듯 했어요. 유독 진료 시간이 길었고 그날 약속이 잡혔고 하루는 그 여자가 왔는데 간호사 없이 30분 이상이나 진료실에서 안 나오길래 뭔가 싶어서 제가 진료실 문 밖에 서 있는데 문틈 사이로 여자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싶어서 문을 확 열었는데 흰색 커튼이 쳐져 있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부산스럽게 안에서 움직이더니 이제 다 된 것 같다며 배에 가스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니 얼른 여환자를 내보내고 왜 간호사도 안 시켰냐며 카운터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어디 끝까지 해보자 싶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날 밤 역시나 그 손님 오면 약속이 있다며 남편은 나갔고 직원들 다 내보내고 남편 진료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수첩 속 달력에 몇몇 날짜에 S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오늘 다녀갔던 그 여자 번호와 방문한 날짜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진료 책상 안에 있던 서랍 속에 있었어요. 서랍 비밀번호는 저희가 만난 날이었기에 쉽게 열 수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서랍 깊숙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검은 봉지가 있었는데 손으로 잡자마자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심장이 쥐어짜들 아팠어요. 그 안에는 굳이 여기 없어도 될 꽃갈콘이 있었거든요. 정말 가만 안 두겠다 싶어 사진 다 찍어두고 증거 수집하려고 일당 봉투에 담아뒀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화가 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세상 착하고 저만 바라보고 살 것만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는지. 그것도 아빠가 둘이 잘 살려고 차려준 병원에서 말이죠.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흐르는 눈물에 어떻게든 복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여자 주소를 환자 리스트에서 찾아내서 여자 집 1층에 가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는 깜짝 놀라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너도 집안 한번 제대로 파탄내주겠다며 네 남편에게 싹 다 말해버리겠다고 하니 제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는지 그 여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무릎 꿇고 싹싹 저에게 빌더라고요. 이 동네에 이사 가겠다고 싹 다 깨끗이 정리하겠다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길래 진짜 있는 힘껏 싸대기를 날리고 정리하고 여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양가 집안에 가서 모두 말해버렸고 특히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셔서 이혼은 물론 고소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정말 결혼과 전쟁에 나오는 사랑꼴이 되었어요. 정말 결혼과 전쟁에 나오는 사랑꼴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즉시 남편 카드 사용도 다 막아버렸고 병원 출입문 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죠. 남편은 질질 짜면서 병원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진료실에 있던 남편 짐들을 모조리 싸서 냅다 문 밖에다 던져버리고 물바가지도 퍼부어버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제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정신이 나갔는지 제가 다 물살이를 받고 정신 차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물론 아버지는 병원 투자한 거는 싹 다 빼버리고 나머지 투자했던 것도 그 사람 월급에 가압류시켜서 한 푼도 못 건지게 해놨네요. 나이가 많은 제가 늦가게 결혼을 해서 일이 된 걸까요? 나름 평범하지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네요.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아픈 곳이 조금은 무뎌진 것 같기도 해요. 새 삶은 살아보고자 제가 좋아했던 일을 찾아가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